오늘 우리 K증시는 미국 증시 반등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던 안타까운 하루였는데 그래도 외국인들 도움 없이 코스피는 2700포인트를 사수했습니다. 간밤에 연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단식으로 한 번 더 올라갔고 이 유동성의 향기가 다시 월가에 퍼지면서 뉴욕 증시는 오늘 새벽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는데 문제는 또 환율이 그만큼 변동성을 나타내면서 오늘 우리 K증시 외국인들은 역시 또 눈치 게임에만 몰두를 했고요. 그래서 미강한약이라는 쓴 약을 또 원샷 때려버렸습니다. 미강한약이 뭐냐고요? 미국 증시는 강세, 한국 증시는 약세. 근데 이번 주 이제 뭐 목요일, 금요일 있는 잭슨홀 미팅 때문에 그렇다 치고 주말에 이것도 다 끝나고 나면은 바로 다음 주는 그럼 어떨 것인가? 사실 저는 최근 K증시가 이렇게 더위 먹은 증상이 물론 외국인들의 수급 그러니까 환율이 자꾸 불안하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다 또 장기 추세를 보면은 너무 약세다 보니까 환율이 완전히 바닥 친 거 확인하기 전까지 외국인들이 K 주식은 당분간 그냥 이렇게 구경만 하겠다, 아이 쇼핑만 하겠다 이거 하고 또 이제 개인들하고 기관이 금투세 관련한 투심 위축, 그 다음에 또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둔 현금 확보 수요, 이게 저는 크다고 봐요. 뭐 금투세는 기관은 상관없지 않냐라고 보기에는 기관 자금은 누구 돈인데 ETF의 경우만 봐도 비과세에서 이제 전면과세로 완전히 천국에서 지옥으로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개인들이 ETF 빼면은 그 돈 결국 기관이 자기네 운용자산 중에서 주식 팔아가지고 내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오늘 개장 초반에는 K게임주들이 모처럼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을 이끌었는데 이거는 독일에서 개막한 게임스컴 이게 호재였고 어제 내일뉴스에서 미리 얘기했잖아. 근데 역시 게임주들은 워낙에 그 코로나 유동성 버블 때 원한을 진 주주들이 많다 보니까 하여튼 큰 폭으로 오늘같이 오르는 날은 번번이 그래 이만하면 됐다, 이제 웃으면서 헤어지자, 다시는 보지 말자 이렇게 그냥 다 털고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상승 동력은 삽시간에 소진이 돼버렸습니다. 자, 어찌됐건 연준 9월 금리 인하 관련 확신이 하나 더 추가된 거는 간밤에 공개된 FOMC 지난 7월 회의록에서 바로 전달 6월까지만 해도 상당히 여유가 있었던 연준 임원들이 갑자기 막 뭐에 쫓기듯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급증을 나타내는 정황이 포착이 된 건데 거기다가 이제 원래 FOMC 회의록에서는 뭐 어떤 입장이나 주장에 대해서 특정 연준 임원의 이름은 보통 생략을 하고 대신 뭐 일부냐 다수냐 이거를 이제 썸이냐 맨이냐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번에는 many participant면 거의 대세, 그러니까 이제 다수의 연준 임원들이 금리 인하에 동의를 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와중에 또 이번에 서프라이즈는 too late or too little,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너무 늦게 혹은 너무 조금 할 경우 경제활동과 고용을 악화시킬 리스크가 있다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아니 이거 작년 연말부터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계속 정말 읊어대던 그 too little, too late 이거를 연준 임원들의 입에서 지금 나왔다고. 그것도 many participants, 대다수의 참석자들이 거기 수긍을 했다는 거죠. 이래도 연준이 금리 인하에 조급해 보이지가 않나요? 저는 갑자기 이 사람들이 왜 이런지 좀 의아할 지경이야. 그래서 이제 보면은 결국 만장일치로 이번에는 금리 동결에 FOMC 참석자들은 동의를 했지만 월가 현지에서는 야, 요 정도면 당장 이 얘기 나오던 7월 FOMC의 금리 인하 결정을 했어도 가능했을 만큼 비둘기파적인 색채가 진했다, 향기가 진동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likely 이거는 뭐 안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급으로 이제 CNBC에서는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이제 맡겨놓은 거 찾아가는 그 정도다, 뭐 이제 당연한 거다. 이렇게 제목에 갖다 박아버렸죠. 여기에 대한 이제 월가 하우스 뷰를 정리해보면 먼저 맥쿼리의 경우는 9월 금리 인하를 막을 건 이제 아무것도 없다. 다만 앞으로 나오는 인플레이션과 고용 등 데이터에 의존해서 연준은 금리 인하 폭과 횟수를 결정할 뿐이고 9월 금리 인하 자체 이 시나리오는 이제 무적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토로 증권 리서치에서는 7월 FOMC 이후 지금 3주가 흐른 상황에서 저 때랑 달라진 게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고용은 경기 침체의 우려 불식, 소매 판매는 연준이 7월 금리 인하를 했어야 될 당위성에다가 9월까지 시간을 벌어준 것,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9월 금리 인하 확신을 더했다, 이렇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연준이 9월에 금리를 내리기에 적당한 조건이 완성돼 가고 있다, 이런 강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월가에서 화상회의 플랫폼 제조사 줌, 여기 오늘 새벽 실적이 나왔는데요. 이미 어제 내일뉴스에서 이제 관심 종목이라고 말씀드린 게 여기가 저도 바로 지난주에
그 어디 화상으로 미팅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 줌 어플로 접속해가지고 화상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줌이 제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데 아 요즘 좀 안 쓰네. 그럼 지워버릴까 할 때쯤 한 번씩 줌 미팅이 잡힌단 말이야. 근데 최근에 이제 엠폭스에다가 뭐 코로나 재유행 조짐까지 나오면서 다시 그 언택트 재택근무 수요가 증가할 경우에 이게 이제 지난 코로나 때처럼 줌 매출이 또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일단 2분기 실적에서 매출, 주당 순이익, 가이던스 셋 다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근데 이미 엠폭스 지난주에 막 시끄럽게 시작할 때부터 주가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이미 한 10% 올랐고 근데 실적 발표 후 애프터마켓에서 3%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60달러인데 이게 코로나 바로 직전에 560달러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그 한창 때 400달러를 찍은 후 지금 60달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줌을 안 쓰냐, 회사가 망했냐, 앞에 실적 말씀드렸잖아요. 호실적이야. 그리고 당장 저만 해도 바로 지난주에 이걸로 화상회의를 했다니까? 근데 주가는 지금 7분의 1 토막이 났어. 그나마 이번 분기에 실적 호조랑 또 엠폭스 테마 약발까지 더한 게 지금 이렇다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동학개미 운동 당시에 또 마바라들이 뭐 국내 주식 전문가 쪽은 너무 레드오션이니까 뭐 미국 주식 장사한다고 많이 또 들이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많이 추천했던 게 페이팔. 코로나를 계기로 이제 전자결제는 뭐 완전히 활성화가 될 것이고 길거리 노점상에서도 다 이제 간편결제 이런 걸로 뭐 주고받고 뭐 그대로 이미 됐어. 예. 요즘에 길거리에서 탕후루 하나, 핫도그 하나 사 먹을 때도 다 전자결제, 간편결제, 휴대폰결제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페이팔 당시에 이것도 주가 300달러 넘었다가 지금 70달러입니다. 저는 K 2차 전지주들도 당연히 이런 케이스라고 보고요. 하여튼 그래서 내가 이미 알았을 때는 반드시 전 국민, 온 세계, 전체 우주, 태양계, 은하계가 다 아는 거고 주가는 그때가 이제 산다르박 머리, 한기범 형님, 두피 여드름, 남산타워 피뢰침이라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럼 그런 정보를 계속 주입시키는 놈들은 뭐냐? 뭐겠어요. 설거지 하려고 그러는 거지. 도대체 맨날 뭐 누가 누굴 위한다는 거야.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당장 피가 섞인 가족끼리도 서로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뭐 할 일 없어서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남을 누가 왜 도와주냐고. 그러니까 제발 유튜브 장사치들이 하는 소리는 다 그냥 돈 뜯어내려는 지네 광고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사람 밑에서 일하는 인간들도 진짜 한심한 게 정히 먹고 살기가 힘들면 젊어서 사지 멀쩡한데 어디 가서 육체노동을 하든가 뭔 경제연구소 다닌다고 그러면서 알고 보면은 하루 종일 그냥 전화나 돌리고 또 70, 80 먹은 노인분들 회원 가입시키려고 이거저거 뭐 이거 깔아라 저거 따라 해라 뭐 전화로 뭐 그거 막 지령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공인인증서도 모르는 그런 분들한테 전화로 지네 카드 결제나 유도시키고 앉아있는 게 뭔 경제연구소의 직원 업무냐고. 정말 저는 이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지고 이런 장년층의 도박 중독, 주식 중독도 이거 심각하다고 봐요. 근데 또 사람이 허전할수록 그런데 또 이제 몰입을 하거든. 예전에 그냥 그 난전에서 도리지쿠땡 하던 그 양반들이 지금 70, 80 먹고서는 스마트폰으로 또 주식에 매몰돼가지고 그런 마바라들한테도 가스라이팅 당하고 뭐한 소장님, 박사님, 선생님 어쩌고 하면서 이 도파민 완전히 집에 나간 채로 또 빨대를 꼽히고 있는 거야. 근데 또 웃기는 거는 그런 분들 이제 또 중간에서 그런 경제연구소 같은 데서 사이버 삐끼로 일하는 그런 인간들이 또 자기네 거기서 추천한 주식에 몰빵했다가 또 왕창 물려가지고 거기서 번 거를 또 그대로 털려요. 참 그러니 원래 그 도박장 하우스에서는 하우스 차린 그 주인하고 꽁짓돈 놓고 담배 심부름 하는 사람만 돈을 버는 거라는 이게 명확한 진짜 진리죠. 그럼 또 너는 왜 자본주의에 꽂힌 주식시장을 그런 도박장에 비유하냐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아니 주식도 주식 나름이지. 그런 마바라들이 추천하는 종목들 한번 보세요. 차트든 실적이든 PER이든 하나같이 그냥 다 똑같아. 어쩜 그렇게 짠 듯이. 그래서 이제 하우스는 증권사, 꽁짓돈은 주담대, 주식담보대출, 그 다음에 담배 심부름은 그냥 마바라들이죠. 그래서 정말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담배 심부름하는 사람한테 이거 야 이번에 네가 한번 찍어봐. 이게 바로 그 마바라 추천 종목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야.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도박에 소질이 있으면 왜 발로 뛰면서 담배랑 바카스 팔고 있냐고. 자기가 직접 거기서 도박을 해서 돈을 벌지. 그런 걱정하지 마. 아주 무관한 시간.
너나 반갑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K 증시에서는 SK 관련주들이 이제 화제의 중심에 섰는데, 우선 오늘 그 1심 판결이 있었던 그 최태원 회장의 아직까지는 법적 배우자 신분인 노소영 관장이 현재 최태원 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김희영 역시 또 관장을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에서 지난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에서와 같은 위자료 금액인 20억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최태원, 김희영 그 관장 측에서도 어느 정도 각오를 했을 거예요. 아니, 멀쩡하게 현재 법적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랑 살림 차리고 혼외자까지 뒀는데 이거를 위자료를 안 주고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감성파리로 넘어갈 일일 줄 알았을까요, 과연? 어떻게든지 뭐 방어를 하고 금액을 줄여보려고는 했겠지만, 하여튼 이런 와중에 오늘 또 국민연금 전문위원회가 개최됐는데, 이 자리에서 SK이노베이션 6% 지분 보유한 국민연금이 SK이노베이션과 SKENS 합병에 반대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즉각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이거 뭐 우리 주변에서 보는 흔한 케이스 중에서 회사 합병을 결혼에다가 비유한다면은 뭐 남현희 전청조 커플 뭐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또 신창원 이은혜 커플이 뭐 결혼을 한다 그런 것처럼, 아니, 당사자들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주변에서 친인척들이 아유 결혼하면 안 된다고, 우리 집안이 더 손해라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한 무조건 이 결혼 반대라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결국에 가서 결말이 좋을 수가 없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이 뭐 감정적인 어떤 국민 정서법을 따랐다기보다는 이번 SK이노베이션과 SKENS 그 합병에 대해서 앞에 보신 뭐 위자료 판결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도 지금 위자료를 20억 물어줘야 되는 그 주체 측에서는 전혀 반성의 기미보다는 계속 이제 방어적 논리로다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도 일반인이면 뭐 위자료 20억 판결 나면 그냥 완전히 뭐 이생망이야. 이생에 망한 거고, 그냥 뭐 서울시에 있는 아파트 한 채 날라가든가 평생 빚쟁이로 살든가 뭐 그 정도의 판결인데, 이게 재벌의 경우는 그냥 쪽팔린 거 말고는 별 타격이 없잖아, 솔직히. 그리고 이 위자료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자료 판결 자체 말고는 크게 내가 이만하면 충분히 보상받았다는 위로가 안 되지, 이게 위자료인데도. 그래서 이제 판결할 때 원고든 피고든 재산 규모를 꼭 감안해야 된다고 보고, 하여튼 SK의 경우는 원래 회사 쪽에서 종이장사하는 대기업의 그 원조인데, 지금은 또 자기들 코너에 몰리니까 삼성물산, 제일모직 그 합병 케이스대로 저렇게 뭐 합치려고 하지만, 또 조금만 이제 먹고 살만해지면 바로 또 쪼개가지고 언제 또 따로 분할 상장 들어갈지 모른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까 먼저 나온 노소영 관장에 대한 김희영 거기도 관장이니까 어쨌든 뭐 관장 대 관장, 쌍관장, 하여튼 뭐 그 위자료 20억 판결, 이것도 역시 이제 뭐 국민연금 쪽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 생활을 책임지는 그게 국민연금인데, 그 국민연금의 가입자 절반이 또 여성이니까, 야 이게 또 하여튼 그렇지, 뭐 6% 가지고 있는 주요 주주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찬성을 한다고 하면 이제 또 이게 아시죠? 뭐 이게 뭐 성인지 감수성 뭐 그것까지는 제가 뭐 굉장히 뛰어나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나도 집안에 남자 나 하나밖에 없거든. 뭐 엄마하고 누나 2명하고 조카도 다 여자야. 그런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국민연금이 이딴 거 찬성하라고 지금 국민연금 내는 줄 아냐고, 또 이런 반대 참 어렵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K증시에서 화제의 종목은 이번 주 외국계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던 네이버였습니다. 최근 그 티몬 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이커머스의 어떤 우량주로 이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K-밸류 프로그램에 이 네이버가 동참하면서 자사주 매입을 엄청나게 늘린다는 이 소식에 주가가 오늘 하루 만에 5% 급등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화제 종목은 신규 상장을 한 그 특수분장 전문기업 M83은 와 진짜 오늘 상장한 신입생 주제에 거의 정말 코인급의 화려한 기술들을 선보였고요. 하여튼 이제는 공모 청약이 아니고서는 상장 당일에도 잘못하면 그냥 마이너스 50% 쳐맞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시초가 16,000원에서 54,800원까지 갔다가 그 약속에 2시 땡 치자마자 그대로 그냥 절벽 아래로 처박히면서 결국 22,300원에 마감을 했으니까 장중 최고점에 들어간 분은 오늘 하루 만에 진짜 마이너스 50% 된 거예요. 자, 이어서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면은 모간 스탠리에서 요즘 내수 경제가
안 좋다, 안 좋다 말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K 소비재 섹터를 분석했는데 또 오늘 마침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수출 호조에 비해서 소비 회복은 너무 더디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K 소비재들을 좀 나열해서 볼게요. BGF 리테일 목표가 15만 6천 원에 비중 확대. GS 리테일 목표가 2만 7천 원에 역시 비중 확대. 그 다음에 신세계 목표가 17만 4천 원에 투자 의견 여기 중립. 현대백화점 역시 투자 의견 중립의 목표가 5만 2천 원. 그 다음에 롯데쇼핑 목표가 5만 9천 원에 비중 축소. 호텔신라 역시 비중 축소의 목표가 5만 원.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19만 2천 원 목표가에다가 여기는 그래도 비중 확대네.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목표가 39만 원에 투자 의견 중립. 나는 진짜 이거는 뭐 조롱하려는 게 아니라 LG생활건강 요즘 목표가 볼 때마다 이게 과연 그 코로나 때 170만 원을 넘어갔던 종목이 맞나. 30만 원대면은 지금. 자, 그 다음에 코웨이 투자 의견 중립의 목표가 6만 4천 원. 그 다음에 KTNG 목표가 11만 5천 원에 투자 의견 비중 확대. 하이트진로 역시 비중 확대의 목표가 2만 8천 원. 그냥 술, 담배 말고는 지금은 매출이 나올 데가 없다는 건가? 그 다음에 농심 투자 의견 중립이고 목표가 46만 원. 그 다음에 오리온 역시 투자 의견 중립의 목표가 11만 원. 근데 이 오리온은 참 마침 같은 날 UBS에서 목표가를 기존 11만 8천 원에서 이번에 11만 3천 원으로 내리고 대신 투자 의견은 UBS에서는 매수입니다. UBS 얘기 나온 김에 이어서 갈게요. 유진테크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내년 2025년부터 P3 생산 디램 웨이퍼 생산 능력 외에다가 P4 추가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아마도 인증 라인이 P4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삼성전자는 내년 2025년에 새로운 디램 웨이퍼 생산량이 월 67만 장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근데 여기 바로 유진테크가 직접 수혜주다. 그래서 2025년 매출 45%, 영업이익 23% 각각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래서 목표가 5만 6천 원의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이번에 비중 확대로 상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솔케미칼 여기 2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치 420억에 못 미친 350억 나왔는데 그 이유가 배터리 바인더 매출 감소와 반도체 소재 출하 지연 요걸로 보고 대신에 반도체 소재 쪽의 실적 회복은 올해 하반기를 거쳐서 내년 2025년 연간 내내 이어질 것이라고. 근데 당장 3, 4분기 배터리 바인딩 출하량 감소하고 LNG 수입 비용 증가를 감안하면 목표가는 기존 26만 5천 원을 이번에 25만 원으로 하향이 불가피하다. 대신에 투자 의견은 매수. 그 다음에 UBS의 마지막 타자는 쿠팡인데 최근에 CJ제일제당이 결국 쿠팡에 항복 선언하면서 20개월 만에 로켓 배송을 이제 재개했다는 소식이 이 쿠팡의 식료품 부문 점유율 상승에 기여할 것이다. 그래서 목표가 26달러의 투자 의견 매수로 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팝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분석했는데 일단 K-팝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목표가 이제 하향이 불가피하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첫째가 현지화된 아티스트 제작이 예상보다 오래 걸리는 점. 그 다음 이제 업계의 인적 리스크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지. 요거는 이제 뭐 하이브 주로 얘기하는 것 같죠. 그래서 하이브, SM, JYP 3대 엔터 대기업 모두 목표가 하향인데 그래도 투자 의견은 기존 매수를 그대로 유지해준다. 하여튼 그래서 결론이 하이브 목표가 22만 원, JYP 엔터 목표가 9만 원, SM 9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파라다이스도 골드만삭스 커버리지 나왔는데 일단 일장1단 차원에서 먼저 1단은 인스파이어 카지노의 경쟁 심화, 다음 1장은 정부의 불법 사행산업 단속에 따른 정식 카지노 규제 완화 이렇게 되고, 그럼에도 파라다이스가 강원랜드의 투자 관점에서 좀 밀린다. 그래서 목표가 14,000원의 투자 의견 매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이 소중한 분들께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 갑니다. 자, 내일은 벌써 불금,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인데 와, 진짜 8월은 더워서 지치는 것도 있지만 진짜 8월 마지막 날까지 꽉꽉 채워서 다음 주 한 주가 또 남아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밤에 개막하는 잭슨홀 미팅 이 심포지움에서 드디어 내일 제롬 파월 연준위원장 연설이 예정돼 있고요. 이제 직접적으로 9월 금리나 약속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급의 확언보다는 은근한 또 군불대기식 화법이 등장할 것으로. 그럼 이제 또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은 더 큰 걸 내놓으라고 빅스텝 내놓으라고 또 이제 또 성화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원래 잭슨홀 이 참석 예정인 우에다 카즈오 그 일본 BOJ 총재가 내일 아침에 일본 의회에 출석해가지고 금리 인상 배경을 설명하는 이 자리가 또 잡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해외 일정 하나 또 추가하면은 내일 인도 모디 총리가 그 젤린스키 초청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한다는 계획인데, 중국과 러시아의 밀월 관계를 의식해서 인도는 우크라이나랑 연대를 강화할 걸로 보이죠. 자, 내일 이제 정부 일정으로는 저는 이걸 원탑으로 꼽는데, 바로 SMR 시뮬레이터 센터 준공식. 여기 이제 각계각층 인사들이 또 총출동하고요. 뉴스에도 타기 좋은 그림과 주제죠. SMR은 그 빌 게이츠가 꽂힌 소형 모듈 원전 그 약자죠. 그 다음 내일 또 특이한 보도자료가 인공지능 기반 양귀비 종 판별 분류 모델 개발, 이건데 증시에서는 치료용 대마 이쪽이 해당되죠. 그 다음 내일 한국은행이 최근 민간 소비 여건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데, 여기는 이제 최근 그 UMF 사태의 여파가 들어있을 예정인데, 하여튼 저는 그래도 계속 간편결제 이쪽으로는 유망하다고 봅니다.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EN셀, 이름만 들어서는 배터리 그 셀 관련 기업인가 했는데, 세포 유전자 치료제. 그러니까 여기서 셀은 그 스템셀 할 때 그 세포구나. 하여튼 여기가 내일 상장일이고, 다음 태영건설의 광명 자원회수시설 공사 선정 관련 제공시 요 기한하고, 또 코오롱인더의 필름 사업 매각 보도에 대한 제공시 기한도 내일까지로 잡혀 있네요. 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아직도 많이 덥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바람에 숨통이 트이고는 있습니다. 내일 금요일까지 좀 화이팅 하시고, 이제 다음 주 한 주만 잘 보내면 8월도 끝이 납니다. 9월 들면은 마음이 뭔가 좀 여유로워지고, 또 이제 올해는 추석도 일러가지고 9월 이제 둘째 주부터 슬슬 준비 들어가니까 또 그건 또 기분이 좋죠. 그러나 이게 또 항상 추석이든 설이든 명절 앞둔 주간치고 증시가 좋았던 적이 이게 별로 없고, 또 올해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또 그 운명의 9월 FMC가 딱 맞물려 있습니다. 하여튼 산 넘어 산인데, 그럴수록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하고 또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찾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